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양해왕하 마지막 장 16장 보시겠습니다. 당시 노나라의 임금이 평공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평공. 노평공이 노나라의 평공이 장출할세 장차 외출을 하려고 할 적에 궁궐에서 이제 궁궐 바깥으로 외출을 하려고 할 적에 폐인 장창자, 이 장창이라는 사람이 이 노나라 평공의 신하예요. 성이 장씨입니다. 장창이라는 사람인데 폐인이랬죠. 폐인이라는 말은 요 폐자가 이 폐자가 총애하다 이런 뜻입니다. 총애하다. 그래서 폐인 그러면 총애하는 측근, 총애하는 사람, 최측근 이런 뜻입니다. 평공이 총애하는 장창이라는 사람이 폐인 장창자, 청활할 때 요 청자는 어떤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요청한다는 뜻에서 청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요 청자에는 묻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내가 묻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 답을 요청한다는 뜻에서 묻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나라 평공이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장창이라는 사람이 평공에게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 타일에 군이 출즉 다른 날, 오늘 말고 다른 날에는 임금께서 외출을 하시면 어디 출타를 하시면 필명유사, 유사 지난번에 나왔죠. 유사는 어떤 일의 책임자라고 담당자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유사에게 명하셔서 유사에게 명하시는데 뭘 명하시냐면 이 지자가 갈 지자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라고 그랬죠. 갈 거자는 출발지에서 그 출발하는 그곳을 버리고 떠나는다는 의미가 갈 거자고 갈 지자는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고 할 때 갈 지자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시는 곳을 소지를 유사에게 반드시 명하시더니 이랬죠. 그러니까 다른 날에는 임금님이 어디 외출을 하시려면 유사가 누구냐면 이제 임금님을 모시고 수행하는 수행 비서들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어디를 갈 테니 그곳으로 가도록 채비를 해라 하고 명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른 날에는. 근데 오늘에는 승여이가의로되 타시고 갈 수레가 외출할 때 타시고 갈 수레가 이미 멍에를 씌웠는데도 그러니까 멍에를 씌웠다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말이 있고 여기 수레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수레를 말하고 연결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 타시고 가도록 말은 마구간에 있고 수레는 수레를 넣어두는 차고가 있었을 텐데 그곳에서 각각 가지고 나와서 수레를 말에 연결하는 것이 요 멍에를 씌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미 타시고 갈 수레가 다 채비가 끝났는데도 유사가 미지소지하니 임금님이 가실 곳을 유사가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미지 아직 모르고 있으니 감청하노이다. 감히 여쭙습니다. 어디를 가시려고 지금 오늘 어디로 출타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더 우리가 보충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 장창을 굳이 폐인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 하는 거고 또 장창은 임금이 출타를 하시는데 어디를 가시는지 그 행선지를 왜 묻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됐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장창이라는 사람은 노나라의 임금 평공의 최측근입니다. 최측근이라는 것은 임금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다 임금님 곁에서 그것을 함께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장창이 궁궐에 들어왔는데 아침에, 그런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임금님이 오늘 어디 외출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궁궐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임금님 수레가 지금 준비가 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창이 자기가 모르는 임금님의 어떤 그 행선지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 유사한테 가서, 즉 수행 비서한테 가서 오늘 임금님이 어디 출타하신다고 했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장창이. 이 사람은 임금의 최측근이니까 물어볼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유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임금님이 오늘 외출할 테니까 채비를 하라고 해서 지금 채비는 했는데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일정이 생겼고 게다가 수행 비서가 채비를 다 갖췄는데도 행선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장창이. 그래서 임금님한테 들어와서 물어본 거예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무엄한 일이죠. 임금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둘러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날에는 어디를 출타를 하시려면 유사한테 행선지를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은 수레가 다 준비가 됐는데도 아직 그 유사가 어디를 가신지를 모르고 있으니 도대체 오늘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폐인이라는 말이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장창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노나라 평공은 말하지 않았을까? 폐인 장창에게. 다른 때에는 다 말을 해놓고 왜 오늘 출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폐인 장창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이제 남은 숙제죠. 그것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원래는 평공이 장창 몰래 갔다 오려고 했는데 장창이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를 가시는 거냐고 질문까지 하니까 노나라 평공이 이제 지금도 이때도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공할 장견맹자홀이라, 이렇게 장차 맹자를 만나려고 한다. 즉 맹자를 만나러 가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장창이 말을 합니다. 하재 있고, 이렇게.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맹자를 만나려고 하십니까? 이런 겁니다. 자, 왜요? 라는 말에는 왜 맹자를 만나려고 하십니까? 라는 뜻도 있고, 양보해서 맹자 같은 사람을 왜 만나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양보해서 좋아요, 맹자를 만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그러면 맹자를 궁궐로 오라고 해서 만나시는 게 아니고 왜 임금이 직접 맹자한테 가서 만나려고 지금 수레를 타고 가시려고 합니까? 그거예요. 왜요? 이런 거죠. 군 소위 경신하야 이선호 필부자는 이위 현호이까? 이랬죠. 임금께서 소위 경신하야, 임금의 몸을 가벼이 여겨서, 즉 임금님은 이 나라의 지존인데 지존은 함부로 몸을 움직이면 안 되는데 몸을 무겁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해서 이 선어 필부에게 먼저 하시는 것은 이위 현호이까? 그 필부가 어진이라고 여겨서입니까?
이때 이 필부가 누구냐면 맹자입니다. 맹자는 아무 관직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필부라고 쓴 겁니다. 관직을 갖지 않았다고 해도 쓸 수 있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장창은 맹자를 필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필부라는 건 흔해 빠진 사내거든요. 벼슬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금하고 필부의 관계로 노나라 평공과 맹자의 관계를 지금 규정하는 거죠. 임금이 몸을 가벼이 해서 한낱 필부에게 먼저 찾아가는 일을 하시는 이유가 혹시 그 필부가 어진이라고 여겨서 어진 사람이니까 내가 임금이지만 어진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야지, 이런 생각이신 겁니까? 그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필부인 맹자가 정말로 어진이라면 혹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맹자가 그럴 만한 어진이가 아닙니다. 왜 맹자가 그럴 만한 어진이가 아닌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요 뒤에 나오는 얘기가 어떤 사람을 어진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 기준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의는 유현자 출이연을, 현자를 말미암아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 있어서의 예의라고 하는 것이 어진이를 통해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의라는 것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진이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그 예의가 어진이를 통해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고 예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근데 맹자는 그런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맹자는 어진이가 아닌 거죠. 이 논리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맹자가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례가 뭐냐? 그러면 맹자지 후상이 유전상하니, 나중에 치른 상이 그 이전에 치렀던 상을, 요 유자는 넘을 유, 넘어섰습니다. 근데 맹자의 나중상, 이전상, 이곳이 이제 뭐냐? 그러면 나중에 치른 상, 이전에 치른 상, 그게 후상, 전상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이 계시면 대체로 다 두 분 중에 어떤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남은 한 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겠죠. 그럴 적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도 있겠죠. 그럴 적에 이제 그 상황은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다를 텐데, 두 분 중에 먼저 돌아가신 상을 전상이라고 하고 나중에 돌아가신 분의 상을 후상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전상,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으면 어머니가 전상이 되겠죠. 근데 맹자의 경우에는 부친이 먼저 돌아가셨고 모친이 나중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부친은 아마 맹자 어렸을 때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대체로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나중에, 맹자를 키우고 나신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맹자가 이제 제법 활동을 하고 명성을 좀 얻고 그랬을 때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맹자에게는 모친이 나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친상이 전상이 되고 모친상이 후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상을 당하면 우리가 부모상 그러면 3년상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지만 꼭 3년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3년상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역시 3년상을 치릅니다. 상복의 종류는 다릅니다만 기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3년상을 치릅니다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식은 상복을 3년을 입지 않습니다. 즉 3년상을 치르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이기는 한데 이유가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3년상을 치르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는 어머니 상이지만 이 돌아가신 분의 상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즉 상주가 누구냐? 그러면 자식이 아니고 남편이에요. 즉 나의 아버지가 상주라고요.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의 이 상은 아무개의 어머니 상이 아니고 아무개의 아내 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가 죽으면 1년 상복만 입거든요. 그러면 상주가 1년에 그 상의 주인이 주관자가 1년 만에 상복을 벗고 상을 끝냈어요. 그럼 상주가 끝냈는데 상주가 아닌 사람이 아직도 상복을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도 자식들도 3년상이 아니라 1년 상복만 입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르라고 한 것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해서 그 슬픔이 덜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자식은 1년 만에 그 감정을 다 추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상복은 1년만 입지만 미처 다 하지 못한 또 한 번의 1년, 3년상이 만 2년이니까 또 한 번의 1년을 상복만 입지 않은 채 상을 치릅니다. 그걸 마음심자를 써서 심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상은 이제 남자들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대가 바뀌는 것이니까 아버지에서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가 바뀌는 거죠. 그 집안의 대가 바뀌니까 아버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상하고 어머니 상 중에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시더라도 3년상을 치르는 거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아버지 상을 더 무거운 상, 상대적으로 어머니 상을 더 가벼운 상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부친상을 모친상보다 중한 상으로 여겨서 더 후하게 상을 치릅니다. 그러면 맹자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중한, 무겁게 치러야 하는 그 중한 상이 이게 아버지 상인데, 나중에 치르는 상 어머니 상이 아버지 상보다 넘어섰다. 그러니까 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상인 아버지 상보다 더 가벼운 상인 어머니 상을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후하게 치렀다 이겁니다. 그러니 무거운 상과 가벼운 상 중에 아버지 상을 더 후하게 치러야 했을 텐데 오히려 어머니 상을 더 후하게 치렀으니 맹자가, 이런 사람이 예의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맹자가 어진 사람도 아닌데 그 어진 사람도 아닌 맹자를 위해서 임금님이 먼저 몸을 가볍게 움직이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군 무견언하소서, 임금님께서는 그를 만나지 마소서 이랬다고요. 그래가지고 평공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할 락다 이랬죠. 락이라는 게 알았다, 오케이 한 겁니다. 알겠다. 그래가지고
외출을 하려다가 그걸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노나라 평공이 안 갔단 말이죠. 안 갔는데 그랬는데 악정자가 요 뒤에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악정자가 입현활, 악정자가 누구냐? 맹자의 제자입니다. 맹자의 제자인데 이 당시 노나라에서 제법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악정자가 들어와서라는 것은 궁궐로 들어와서 임금을 아련하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군이 해위 불견 맹자야 있고, 임금님께서는 해위, 이게 어찌 해자예요? 어찌하여, 왜, 무엇 때문에 맹가가 맹자예요? 요 가자가 맹자의 이름이죠. 맹가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 말이죠. 노나라 평공이 맹자를 만나려고 준비를 했다가 장창의 말을 듣고 취소를 했단 말이죠. 취소를 했는데 악정자가 들어왔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임금을 아련을 하고 하는 말이 왜 맹자 만나러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악정자는 노나라 평공이 맹자를 만나러 가기로 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패인, 최측근인 장창도 모르는 일을 악정자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맹자와 노나라 평공을 만나게 주선했던 사람이 악정자니까요. 악정자가 노나라 평공 임금에게 맹자를 만나보시라고 했으니까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악정자가 임금한테 맹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보시라고 하면서 하나 조건을 달았던 거죠. 장창에게는 말씀하지 마시고 몰래 오셔야 됩니다. 왜? 장창이 알면 틀림없이 맹자를 못 만나게 할 테니까.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했고 노나라 평공은 말을 안 했던 거고, 그런데 장창이 어떻게 알게 돼 버렸고, 그래야 장창은 예상대로 맹자를 만나지 마라고 하고 노나라 평공은 장창의 말대로 안 나가 버렸던 거죠. 그래서 악정자가 왜 맹자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임금이 하는 말이 혹이 고 과인할, 요 혹이가 원래는 장창이잖아요. 아까 앞에서 장창이 했는데 장창이라고 말을 안 하고 혹이, 어떤 사람이 고 과인할, 과인에게 고하기를 맹자지 후상이 저 유전상이라 할세 시의로 불왕견야호라, 맹자의 나중상이 이전 상을 넘어섰다고 하길래, 혹자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길래 이 때문에, 즉 아버지 상보다 어머니 상을 더 후하게 치렀다고 하길래 내가 그 사람은 그러면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내가 불왕견야, 가서 만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혹자를 쓴 것이 장창이가 나한테 말을 해주길래가 아니고 혹자가 나한테 말을 해주길래 라고 하는 말은 악정자가 애당초 장창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장창이 말 듣고 내가 안 갔다 그러면 안 되니까 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장창이라고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곰곰이 이 글들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다 안 되어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뜯어보면 그랬겠다 싶은 상황들이 이렇게 눈에 선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나러 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악정자가 이것에 대해서 임금에게 따집니다. 임금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따져요. 그리고 악정자는 임금과의 이제 그 대화가 끝나고 맹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오늘 임금님이 선생님을 뵈러 오기로 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못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거기에 대해서 맹자가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는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